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고 있으면은 구타 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한석규 씨가 출연했던 일종의 블랙 코미디인데, 또는 구타 유발자들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니까 구토 유발자들이라는 말도 그때 같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구타 유발, 구토 유발. 요사이 신문을 읽어보면은 구타 유발이라기보다는 구토 유발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읽을 때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구토증이 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닷컴에 실려있는 기사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독 집 15채 싹쓸이 LH 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 김현미는 당시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거지입니다. 갑을병할 때까지 거지갑 박주민은 어디 있나? 한 청년 정치인의 질문. 전월세 월 5% 상한제 통과 20여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 대폭 올려. 요새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또 아빠 찬스? 열린민주당 최광욱 비서는 같은 당 최고위원 딸. 박영선 유세차 오른 20대 시민. 알고 보니 전 대학생 대변인, 그 당의 대변인이 시민으로 위장해가지고 연설을 했다는군요. 진혜원 검사, 페북에 오세훈, 박형준 겨냥 비판글, 선거법 위반 논란. 윤석열 모든 대선 지지율 조사서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3위. 박영선 지지 연설 학생 사실 미성년자. 선거법 위반에 화들짝. 대통령 금리 발언에 야당입니다. 야당 고신용자 문재인부터 20% 이자 내라. 이낙연 읍소 다음은 협박. 임기 1년 시장이 여와 사워 이기겠나. 뭐 이렇게 제목이 어떻습니까? 이 구토 유발 즉 제목 아닙니까?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화일보 오늘자 3면입니다. 제목이 위선 정권 심판론에 기름 부은 박주민, 김상조 몰염치 거짓말. 그런 문제 발언을 쭉 소개를 해놨네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씨 안 보이더니 왜 나왔냐 했더니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답니다. 추미애 씨는 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이 한국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러한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문화일보 기사의 취재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 수익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009년 오피스텔을 2억 8천만 원에 매입하여 절반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왜 올라와 있느냐 보니까 나에게 81년생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글을 올린 것이 또 내로남불의 사례로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씨는 정책실장인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전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 원 넘게 올려주어야 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전금을 올려받았다. 그 법 시행되기 전에 한 5% 법정 한도 5%보다 한 3배가 많은 14.1%의 전세값을 올린 데 대한 변명인데, 여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김상조 씨와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니까 현금이겠죠, 14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주민 씨의 설명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것이라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 이야기는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는 그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9% 가량 더 올려서 계약한 데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깎아준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다가 또 하나 또 구토 유발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가 황당무계한 짓을 했습니다. 이 판국에 서울시가 새 시장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또 해치우려고 이랬는지, 새로운 서울시장 들어오기 전에 지금 광화문 광장을 뒤집어 가지고 국가의 얼굴인,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거기에 멋대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떤 건축가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이 사람은 노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재인하고 친한, 가지고 국가 정통성의 축을 훼손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이번 서울시가 또 오늘 황당무계한 짓을 했습니다. IOC에 2032년에 서울과 평양이 하계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미 IOC는 호주 브리스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느닷없이 제출했는데, 더 웃기는 거는 공동 주최한다면 평양과 무슨 의논이라도 하고 회의라도 하고 공동 무슨 시설 계획이라든지 예산 계획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체 평양과 논의하지 않고 평양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평양 서울 공동 개최안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구토 유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최근 이 선거 국면에서 한 달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제적 인물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 이해찬처럼 은퇴한 줄 알았더니 자기 발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폭로되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자폭인 것 같습니다. 자폭. 이런 자폭을 통해서 국민들을 구타 유발이나 구토 유발의 공통점을 화가 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드디어 국민들이 이 정권의 민낯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교양이 없구나, 이렇게 부도덕하구나, 말만 하면은 공정, 정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더니 이들의 정체가 이런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마지막 여론조사는 다 민주당 후보가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미 투표할 사람을 정했다는 사람이 한 85%나 됩니다. 이것은 분노 투표를
예언하는 거죠. 제가 이 선거 흐름을 쭉 추적하면서 몇 가지 예언을 적중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 투표할 거다. 제가 40대 때 취재했던 1985년 2.1 총선과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분노 투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조직 동원력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분노 투표를 예상을 했는데 요사이 분노 투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중요하다. 사전 투표에서 승부가 날지 모른다. 특히 이제는 자유진영에서 보수 쪽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4월 2일 사전 투표에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신점심인지 내일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오전에 사전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분노 투표가 쓰나미처럼 덮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지탱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정권이 계속될 것이냐, 즉 정권 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 정권 교체가 될 거냐를 가늠하는 7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지표 전부 다가 지금 총붕괴 상태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30%대, 문재인 비판은 60%대, 그리고 윤석열 씨가 모든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정권 유지가 35, 60대 35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아까 열거했던 이분들이 공이죠. 사실 임종석, 추미애, 조국, 김상조, 박주민, 이해찬, 누구보다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서 국민들을 약을 올리고 국민을 무시했다 이겁니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세계에서 학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80% 이상이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세계에서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 역할을 한 거죠. 구토 유발자 역할을 한 거죠. 아까 등장했던 이런 분들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찬, 조국, 임종석, 박범계, 추미애, 이런 사람들 얼굴. 그러나 또 반대편에는 요새 단일화 드라마가 근사하게 성공하면서 안철수 씨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씨가 참 많이 알고 교양 있게 선거 유세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경원 씨의 딱 떨어진 발언,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주 고단수 메시지, 아주 놀라운 정무감각, 이게 딱 대비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과 예절 바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얼굴을 딱 대놓고 보면은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의 얼굴과 문재인, 박범계, 조국, 이해찬, 임종석, 박주민의 얼굴을 양쪽에 딱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40세 이상 되면은 사람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참 편한 얼굴, 한쪽은 구타 유발자 또는 구토 유발자적 인상. 제발 앞으로 얼굴 편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